말뜻부터 생각해 봅시다. 말뜻의 내용이 있죠. 확률은 상주인 일인데 어떤 확률을 말하겠어요? 조건부요. 에이, 이러지 말고. 조건부가 무슨 뜻이냐고요. 부자가 뭐죠? 뭐라고요? 뭐 안 들려요. 묶음 부자가 있어요? 한 부는 묶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책 한 부가 책 한 묶음은 아니잖아요. 아닐 뿐 아니 조건이 아닌 거라고요? 맞아, 이게 고등학생의 어떤 그 문해력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거의 몰라요. 근데 조건부 결정이다 이러면 대충 안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다시 물어보면 뭔지 모르. 중식 제공 있잖아요. 중식 제공. 위험하다니까. 나도 저기 공고에다가 중식 제공 설마 해서 점심 식사 제공으로 바꿨어. 왜 일식은 안 되나요? 한식은 안 되나요? 이러실까 봐요. 중식이 그냥 중식으로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묻는데 중자가 무슨 중자?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나는 한자 쓰기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저도 한자 없는 세대에 살았지만 한국말은 한자원이기 때문에 말은 알아야 되니까. 부자는 많이 쓰는 부자예요. 땡땡 부저 뭐예요? 아마 이게 붙일 부자 아닌가요? 부착할 때 부자예요. 조건이 뭐하는 확률? 붙어있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조건부라는 게. 부착, 뭐 첨부 하실 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방금과 같은 발상은 괜찮은데 부로 시작하거나 부로 끝나거나 부가 들어간 단어를 생각해서 얘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같은 부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도 진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니까, 꼬맹이 때.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누가 그랬잖아. 그 뭐냐, 여의도. 그 최근에 무슨 영상에서 여의도 사실 섬도자거든요. 제주도 할 때 그 도자예요. 누가 에? 경기도 강원도 할 때 그 도자가 아니라고요? 여의도 섬도자예요. 옛날 섬이었으니까. 걔가 무슨 뜻인지 알면 걔가 실체가 뭔지 알죠. 그렇잖아요. 여의 나루는 나루터. 배가 출발하던 제 자리고. 그럼 광나루역은 거기도 나루터. 그러니까 지식이란 건 이런 거야, 그냥. 어쨌든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해 복습을 좀 하셨으면 오늘은 사실 크게 배우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뭘 강조했는가를 가만 떠올리시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뭐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문제로는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봅시다. 59페이지네요.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씹어볼까요? 이 질문에. 이거요. 대충 보이죠? 보이시죠? 안경을 이렇게 안경 A반에서 안경 낀 애들이 이만큼이고요. A반에 안경 안 낀 애들이 이만큼. 보이죠? B반은 안경 낀 애들이 뭐 20명. 대충 읽을 수 있죠? 야, 요것도 읽어주기는 좀 그렇지 않나?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A반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70까지 맞죠? 네. 말씀해 보시죠.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A반일 확률은요? 뭐 계산이 좀 괴롭나요? 그럼 좀 더 해놓을까요? 여기 다 더하시면 50, 이쪽 더하시면 50, 이쪽 더하시면 35, 이쪽 더하시면 65네요. 그렇죠? 다 더하면 100. 또 써놓죠. 그래요. 확장 됐습니까? 됐어요.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A반일 확률은요? 말해주세요. 좀. 네? 몇 분의 몇? 네, 100분의 50이고요. 총 100명이고요. A반 50명이니까요. 그렇죠.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A반에 안경 낀 학생일 확률은요? 100분의 15?
5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5요. 여전히 찜찜하신 분. 찜찜해요?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A반의 안경 낀 학생. 자,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운동장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 한 명을 딱 골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걔가 A반이고 안경 꼈을 확률은 몇 분의 몇? 100분의 15. 그렇죠? 이 애들이 다 운동장에 있다고 치자고. 알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 할 거예요. 다음. 자. 아이고, 외치 어렵네요. 아이고, 어차피 상관없잖아. 100분의 50.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입니까? 크게 얘기해줘요. 이해되나요?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연스러워요? 일단 설명할 거니까. 자, 다음은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이었을 때. 아이씨, 더 해놓읍시다. 괜히 주웠네. 그 학생이 A반인 확률은요? 얼마입니까? 맞아요? 자, 다 배우셨어요?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본인이 읽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읽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확률이라는 건 뭐라고요? 총 경우분의 해당 경우다 라고 했고요. 자, 총 경우는 어디 있어요? 때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전체가 100명이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 중에 A반인 건요, 그냥 A반을 세시면 되는 거죠.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전체가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A반에 안경 낀 학생의 확률은 A반이면서 안경을 껴야겠네요. 그죠? A반이면서 안경 꼈다는 건 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뭐가 된다고요? PA반. 이면서는 뭐가 돼요? 안경이 되겠네요. 자,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A반이면서 안경을 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로 읽어도 되잖아. A반이고 안경 끼고. 맞습니까?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B반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B반일 때라가 되겠으니까 총 경우가 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중에서 안경 꼈을 확률이네요. 맞습니까? 이 중에서 안경 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총 경우가 몇이 돼요? 50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안경을 꼈을 확률이죠. 맞습니까? 오, 이해돼요. 자, 임의로 한 명이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일 때, 안경을 안 꼈을 때 그 학생이 A반일 확률이네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65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죠. 괜찮습니까, 님들아? 축하합니다. 2019년 수능화 문제를 맞추실 수 있겠네요. 맞춰볼까요? 답은요? 정답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제가 거기 책에 써놨죠. 뭐라고요? 그냥 확률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당연히 책엔 잘 정리가 돼 있을 거고요. 제 책은요. 제 책을 읽고 아시는 건 님들 아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자꾸 이런 강의가 공개가 되니까 이 수업은 개빡센 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애들이 싫어한다? 제 강의 샘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고 줬는데 모르겠네. 감감무소식인 거 보니까 개빡세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뭐 말해야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님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될 공부예요. 얘를 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봐요. 이러고 진짜 한 30분 주고 연구해봐라 이러고 들어와서 다시 인터뷰하고 싶어요. 진짜로 만약에 내가 소수를 수업하고 있고 소수, 아주 소수고 진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문제풀이 알아서 다 잘해올 수 있으면 이렇게 수업하고 싶어요. 최상위권들은 이게 돼요. 어차피 다 풀고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모르고 있는 것만 정확히 끄집어내면 되는 문제라서 정확하게 개념만 다듬어주면 되니까 이런 걸 물어요. 결국 조건부 확률은 무슨 문제입니까?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얘기예요. 결국 조건부 확률은 무슨 문제겠어요? 총 경우가 바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뭐예요? 지금도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비반일 때 안경을 꼈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총 경우가 바뀌어요. 일종의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요새 영상 편집이 대세니까 영상이 대세니까 하이라이트 돼서 나머지가 없어지고 이 안에서만 살펴본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조건이 붙어있다는 건 어느 조건이 걸렸을 때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 뭔지 아닌지는 뭐예요? 문제 읽으면서 바로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의 조건이 걸린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건지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조건부 확률 읽을 때마다 과정해서 읽어요. 뭐요? 그냥 읽지 않아요. 임의로와 선택한 한 명이 B반일 때 이렇게 읽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읽을 때 딱 걸려 넘어지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럼 풀이법은 딱 끝나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님들도 방금 푸셨잖아요. 뭐예요? 2x2 표를 그리세요. 자, 2x2 표는 문제를 풀다 보면 감이 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감을 못 잡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두 가지 속성으로 분류가 되면 2x2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표를 정리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2x2 표를 쓰시면 돼요. 왜요? 그러면 이것만큼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뭐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읽어서 풀 수 있다는 걸 뜻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뭘 외워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내가 2x2 표로 정리만 해야지. 내가 이 표를 그려만 내야지.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아까 답을 찾으셨던 것처럼 본인이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만 알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캐치만 하면 돼요. 캐치하려면 뭐예요? 이걸 읽을 때 과장의 속을 읽어내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 발견할 거 아닙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조건부 확률을 발견하시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2x2 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2x2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확률이요. A였고 B였다고 칠게요. 그렇죠? 자, 근데 B반을 때 그 학생이 안경 꼈을 확률은 뭐예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다시 결정하시면 뭐라고 말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분의 A겠네요. 됐습니까? 아, 나왔네요. 두 번째 뭐예요? A 플러스 B분의 A로 푸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따가 풀어볼 겁니다. 걱정 마시고 A 플러스 B분의 A가 뭔 내용인지만 인지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요? 또 뭐니? 또 얘랑 다르니 그렇게? 아니죠. 근데 애들은 왜 못 풀까요? 진짜 개신기하다니까요. 두 개밖에 없고요. 그렇죠? 안 배워도 풀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모르겠대요. 뭐 그렇죠. 그게 공부죠. 알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확률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같은 방법이라고 했고요. 2x2 표를 풀거나요. 그거 내가 더 정리를 일부러 했어요. 그냥 내가 쓴 말이에요. 나만 쓰는 말인 거예요. 그냥 언제 쓰겠냐 했더니 상반된 정보가 서로 다른 정보가 그렇잖아. 그렇죠? 그 정보가 이분법적으로 분명히 두 개로 갈라지면 있고 없고 짬뽕이고 짜장면이고 뭐 이런 걸로 딱 갈라지게 되면 2x2 표를 그린다.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그냥 못 그리시겠으면 A 플러스 B분의 A로 갖다 쓰시면 돼. 이따 풀어드릴 텐데 분모 무지성으로 넣고 하나 골라다 위에 쓰시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자, 요거에 대한 표현법이 있어요.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의 표현법은 이렇게 씁니다. 좀만 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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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은 두 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금 두 개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P, B, 바, A로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읽으냐면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런 짝대기는 다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나무 짝대기란 뜻이에요. 자, P, B, 바, A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A가 일어났을 때 뭐야?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P, B바 A라고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님들아 아까의 차이점이 있어.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어떻게 읽으라고 지난 시간에? 방금도 했잖아. 어떻게 읽어야 돼?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P, B바 A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A가 일어났을 때네요. 그쵸? 그럼 총 경우가 뭐가 돼요? 그쵸? 됐습니까? 자, 정확히 쓰시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 써볼게요. A가 일어난 뭐야? 경우의 수 분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 뭐라고 써야 돼? M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위아래 분모 분자를 전체 사건으로 나눠 보세요. 전체 사건으로 하시면 총경우분의 A가 일어나는 거 PA 그쵸? 총경우분의 B가 일어나는 거 뭐야? 그냥 P B가 되니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하셔도 상관없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잠시.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PA분의 PB라고 쓰시면 되는데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쵸? 뭐라고 읽어야 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틀리셨어요.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얘가 틀렸고요. 아니면은 고민해 봅시다. 얘가 맞아요. 생각해봐요. 얘는 맞고 얘는 왜 틀릴지. 읽으면 자연스러워져요. 예, 모르겠으시면 못 읽는 거예요.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에요. 맞습니까? 이거여야 돼요. 왜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요. 임의로 선택한 학생 한 명이 B반일 때 안경을 꼈다라고 하면 얘는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B반이면서 안경을 껴야 돼요. 그냥 안경 꼈다 그러면 A반도 속하게 된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읽으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확통 그냥 말을 식으로 풀면 거의 풀린다고요. 계속.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이걸 계속 언어 생활할 땐 그러지 않잖아요.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갖고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P,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님들아 다시 말하지만 결국은 뭐의 문제라고 말했니? 결국은 원래대로 하면 얘도 NS.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총경우분의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그쵸? 총경우분의 A와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둘 다 총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뭡니까? 근데 뭐 해야 돼요? 얘가 결국은 이분수와 이분수로 보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즉 뭐가 바뀌어요? 분모가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결국은 정리하시면 뭐가 되냐? 분모가 바뀌었어요. 분모가 바뀌었다라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총경우가 바뀌었다.
변경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야? 총경호가 바뀌는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 얘를 주의해서 읽으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해보면 PB바 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분의 PB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틀렸음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말이 있을죠. 자, 뭐냐? 뭐뭐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뭐뭐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 중에서란 말은 당연히 뭐예요? 잘 안 나와요. 그쵸?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학생이 B반일 때 B반 중에서 안경 꼈을 확률 이런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경호가 축소된다는 느낌이 드시면 뭡니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니 2x2로 가야겠다. 또는 A 플러스 B분의 A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표현법 읽기가 매우 중요하고 읽으면 뭘로 갈지를 바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건 바로 A와 B의 관계 때문입니다. A와 B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교재에 있고요. 중요한 거 뭐 체크 잘 하시고 자기 언어로 적어보시면 금상첨화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다시 P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확장시켜야 될 건 A와 B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우산이 팔릴 확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저는 우산을 안 써요. 저건 안 써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에게는. 어쨌든. 전 맨날 잊어먹고 잘 안 쓰고 다녀요. 비가 왔을 때,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님들아, 왜 그러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새로 배웠죠. 뭐라고 읽어요? A가 이랬을 때 B가 이런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에서는 실제 문제는 얘를 풀겠지만, 진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여기여야 돼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여기여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럼 A와 B가 어떠한 관계냐 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A도 B도 일어났는데 A와 B가 어떤 관계냐. 비가 온다는 사건하고 우산이 팔린다라는 사건은 뭐예요? 관계가 있네요. 이해가 됩니까? 그쵸? 그럼 비가 안 오게 되면 우산은요? 잘 안 팔리겠네요. 맞습니까? 관계가 있죠.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시냐? 이런 관계를 종속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종속은 말 그대로 뭐야? A와 B가 종속적이다. B가 A의 종속적이다 뭐야? A에 따라 B가 변하면 종속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A에 따라 B가 변하면 종속이에요. 자, 그럼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종속은 뭡니까? 그냥 두세요.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뒤에 가면 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냥 못 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의 읽기 능력이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다시 잘 풀어드릴 건데 구조화 해드릴 건데 구조화하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연관되는 키워드 뭐라고 부르냐?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복원하지 않고 추출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주머니에 오케이 꽝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네 가지의 제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세 번째 섰어요. 그죠? 앞에서 한 놈이 뽑았네요. 다시 넣지 않는데요.
두 번째 한 놈이 뽑았네요.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나는 뭐예요? 앞에 놈이 뽑을 때마다 울어야 되고 안 뽑히면 좋아라 해야겠네. 앞에 두 놈이 둘 다 꽝을 먹었네요. 그럼 난 뭡니까? 뽑지 않아도 이미 만세를 부르고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넣는데요. 즉 뽑아서 확인하고 아싸 당첨하고 넣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놈도 뽑고 에이 떨어졌네 하고 넣었어요. 그럼 뭡니까? 나는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만 보셔도 돼요. 왜죠? 확률은 변하지 않죠.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상태를 복원해 놓고 뽑습니까? 상태를 복원해 놓지 않고 뽑습니까? 알겠습니까? 님들아 그릴기가 전부야 이씨.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비복원 추치라고 해요. 알겠어요? 뭐예요? 앞놈이 뽑았냐에 따라 나의 확률이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앞놈 두 놈이 뽑았을 때 나의 확률은 결정할 수 있죠. 앞에 놈이 뽑았다 하면 뭐가 돼요? 빵이 되는 거고요. 못 뽑았다 하면 뭐 3분의 몇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또 다른 얘기는 뭐냐?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은 무엇입니까? 앞놈이 뽑든 안 뽑든 그렇죠? 뭐야? A와 사건 B의 관계가 뭐한 거? 무관한 걸 말하겠죠. 알겠습니까? 사건 A, B의 관계가 무관하다. 그렇죠? 거기 밑에 예시로 뭐 있어요? 내가 똥 밟을 확률하고 영국의 쌤이 똥 밟을 확률은 종속입니까? 내가 똥을 밟으면 걔도 같이 밟고. 씨발 평행이론이네. 아, 야, 그죠? 별게 다 평행이론이야, 그죠?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내일 비가 올 확률하고 내가 오늘 똥 밟을 확률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똥을 밟으면 비가 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미신들이 뭐야? 독립적인 걸 종속적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오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거야. 얘들아, 동전을 던져. 안면 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지? 근데 봐라. 5명이 뭐 게임을 해. 내가 5번째 섰어. 안면 나오면 뭐야? 뭐 상금에 뭐 10배를 먹는데. 그치? 이 새끼 안면. 이 새끼 안면. 이 새끼 안면. 이 새끼 안면. 그럼 뭐야? 앞면에 걸려요? 뒷면에 걸려요? 뒷면이죠.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이야? 과학적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나도 앞면 나오나 뒷면 나오나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앞면. 이제 뒷면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앞면이 5번 나오려면 희박한 거 아니야? 맞죠? 과학적 인간이 되시. 고등교육을 받으면 좀 과학적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뒷면 나올 때가 됐어요. 뒷면에다가 올인. 뒷면이 안 나왔다. 조작이다 이 새끼들아. 로또 조작설 같은 거 보면 뭐 황당 그 자체야. 아 독립이야. 거기서 졸라 많이 나왔는데요. 졸라 많이 팔렸으니까 그렇겠지. 짜증나. 몰라.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자체는 독립이야. 그냥 뭔지 알겠습니까? 쌤 1이 막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럴 수 있나요? 표본의 모수가 되게 많으면 그럴 수도 있고 대체로 평균적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또 보는 거 점지해주면 뭐 많이 나온 거 찍으면 막 잘 될 것 같니? 독립이라니까. 17은 뭐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럼 나도 17 하는 순간 뭐야? 바보 인증이 시작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주의 기운이 뭐 17을 몰아 아시겠어요? 과학이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독립은요. A와 B 관계가 없어요. 그럼 좀 생각해봐요.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상식이라니까. 상식을 말로 기호로, 오케이, 수학적 기호로 표기하는 거야. A와 B와 관련이 있다 없다? 독립은 없다. 그렇죠? 그럼 님들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저게 그냥 읽혀서 오케이 되면은 미소를 지어주세요. 독립이면 얘가 성립합니다. 미소야? 운 버릇 좀 어떻게 해? 자 빨리.
그러니까 님들 책 보고 안다고 느끼면 안 돼. 내가 들으면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초고. 뭐라고 읽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당연히 어때요? 같아요. 왜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내가 똥을 밟는데 쌤이 똥을 밟든 내가 똥을 안 밟는데 쌤이 똥을 밟든 그냥 쌤이 똥을 밟든 똑같은 거라니까요. 뭔지 알겠습니까? 읽으면 된다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의 어집합 뭐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님들 그냥 말로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밑에 또 참 교재에 써놨어. 얼마나 친절해. 개짜치네. 이런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닌데 교재가 너무 불친절할까봐 교재를 친절하게 쓴 다음에 팔아먹어야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복원 추출이에요. 왜? 앞에서 뭔 놈이 뭘 뽑든 원상태가 리셋이 되어야 앞에서 뽑든 안 뽑든 상관이 없어지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얘긴데요. 우리가 구할 건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 B바 A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여기라고 했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근데 결국 뭐냐면은 독립인 조건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하시면 돼? 그냥 곱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에서 2가 나올 확률과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게 동시에 나올 확률은요. 내가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져요. 주사위를 띵 던졌는데 2가 나왔어요. 동전을 띵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네. 이 확률은 얼마예요? 주사위에 2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이고요.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곱하시면 되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린 이미 이렇게 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 왜? 독립이라면요.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건 그냥 두 개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난다 처리하시면 상관없는 거니까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쵸? 자, 독립이다. 그럼 뭐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단순한 곱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왜요?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럴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얘에다가 P, B, 바 A를 곱하는 건데요. 맞습니까? 맞죠? 이걸 정리한 거예요. 양변에 P를 곱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P, B, 바 A가 독립이라면 어때요? P, B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얘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P 곱하기 P, B가 당연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종속이면요? 종속이면 그냥 이렇게 푸시는 건데요. 선생님 얘는요? 문제가 주어져요.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고민 없어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하셨습니다. 겁나 문제만 풀어가시면 이제 적용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습니까? 내가 알겠잖아요. 안 어렵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읽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읽으시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종속과 독립 구분. 말해서 다 구분이 돼요. 독립은 뭐야? 둘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얘가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거. 앞사건이 주사건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두 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닌 경우는요.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어떤 축구팀은 비가 오는 날이면 축구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70%고 맑은 날이면 이길 확률이 60%라고 한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0%라고 할 때
내일 축구 경기에서 질 확률을 몰았습니다. 좀 꼬아놨습니다. 꼬은 거 따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길 확률이 70%, 맑으면 60%를 이기는데요. 수중전에 강한 팀이네요. 그죠? 미친놈들이네요. 대체 무슨 아쿠아맨들이 축구하나요?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0%일 때 내일 경기에서 질 확률을 몰았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뭐 먼저 생각이 들어요?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생각하셔야겠어요. 내가 비가 올 확률은 얼마요? 20%네. 됐습니까? 자, 비가 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비가 오고요. 내가 질 확률이네요. 미안해요.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비가 오는 날 70%네요. 그럼 질 확률이란 건 뭐예요? 30%죠. 그렇죠? 선생님 비길 수도 있죠. 아, 비기는 건 없다라고 꼭 써놨어야 됐나요? 미안합니다. 씨. 수학적 오류네요. 알겠어요? 자, 그럼 뭐예요? 비가 오고 내가 뭐 할 확률? 질 수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비가 안 오고도 질 수 있죠. 비가 안 오고 맞죠? 내가 질 확률은 얼마예요? 맑은 날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이길 확률이 60%네. 맑은 날 질 확률은 얼마예요? 됐습니까?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요?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네요. 그렇죠?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 푸시면 됩니다. 쌤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부 확률 푸는 문제를 A 플러스 B분의 A와 2x2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정 안 되면 수영도다라고도 말해요. 어려우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고민이잖아요. 그쵸? 비옴. 비 안 옴. 맞죠? 자, 비 오고 이겨. 얼마야? 저. 됐습니까? 이긴 거 동그라미 지는 거 아니다. 지는 거, 이기는 게 꼭 능사인가? 칠 수 있잖아요. 삼리 슈퍼스테이지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그 박민규 씨의 소설을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체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기는 것만이 즐거움일까? 그러니까 문학도 좀 읽고 좀 아우 얘들아 수학과학을 하든가 아니 수학과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텍스트를 읽고 아 내가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씨 입시하는데 됐네요. 자 맑은 날 이길 확률이 얼마야? 이 정도면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님들아 비가 오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0% 맞죠? 비가 오고 질 수 있고요. 맞습니까? 비가 안 오고도 질 수 있네요. 맞습니까? 두 개 동시에 일어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나죠. 덧셈입니다. 자, 제가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싹 걷어냈어요. 뭐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래요.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뭡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다. 처음 보나요? 어렵나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또는에 대해서 경우에 대해서 익히셨으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을 다 걷어냈습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할 거예요. 자, 이 단어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본来곱셈이고 알겠습니까? 독립은 그냥 곱하시고 더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구조화하시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때 가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근데 웬만한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하지 안 해도 된다 주의예요. 뭐 미치겠으면은 뭐 자꾸 읽는데 헷갈린다 그럼 하세요. 알겠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오케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잘 적어 놓으시죠.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쓰셔야 돼요? 빨리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저는 이걸 뭐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 A와 B의 단순 곱이라는 거예요. 더 고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단순히 곱하면 된다고.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알겠습니까? 그럼 독립이라는 말을 왜 줬겠어요? 이거 쓰라고 준 거예요. 자, 이걸 확률을 연산하고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무슨 케이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확률을 연산하고 계산하는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PA가 3분의 1이고 PB 2고 어이구야 뭐 하라는 거야? PA 뭐야? 더하기 PB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PA 교집합비를 빼시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걔가 얼마라는 거예요? 6분의 5라는 거죠. 맞습니까? 힘들어? 오케이. 자, 그럼 뭐야? PA는 PA는 3분의 2라고 했고요. 자, PB는 모르고요. 그죠? PB는 모르는데 X라고 둘까요? 알았어요. X라고 두고요. 교집합도 몰라요. 지랄. 여기잖아. 알겠습니까? 뭐예요? 3분의 2 곱하기 X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니까 저 문장이 나오면 뭐야? 무조건 이거 한 줄 쓰시고 이거 사용하시면 그냥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써놓으세요. 알겠어요?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안 쓰는데 질문하면 안 받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쓰시면 끝나요. 그럼 뭐야? 그냥 1차 방정식입니다. 눈에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쓰고 질문하시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두 사건의 AB가 서로 독립이고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PA 곱하기 PB가 얼마라고요? P의 A 교집합 B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거 뭡니까? PB의 여집합이네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뭐가 뭐 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3분의 B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얘를 B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죠. 왜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까지 간다면 독립이네. PA 곱하기 PB네. 약분되네. PA가 2분의 1이구나. 얼마나 바보 같냐. A와 B가 독립이면 뭐야? A와 B가 신경을 써 안 써? 안 쓴다니까요. A와 B가 관련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독립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뭐야?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나? B가 안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나? 그냥 A가 일어나나? 어때? 같은 거라는 거.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이거라고 바로 보셔야지 약분해서 구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PA가 2분의 1, PB가 3분의 2니까 곱하시면은 답이겠죠. 알겠나요? 상당히 쉽죠. 그쵸?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이래요.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구나. 맞습니까? 책에 보면은 문제집 보시면 이런 문제 되게 많아. A와 B의 여집 시험에 나와요. 어쨌든 내신에 나올 겁니다.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이다.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독립입니까? 배반이면 독립이에요? 배반은 뭐예요, 그럼? 카테고리가 다르긴 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배반은 종속이죠. 왜요? 배반이 뭐예요? 내가 또 무엇을 던졌나요? 배반이 뭐예요? 왜 이렇게 정의와 개념만 물으면 다들 이렇게 뭐가 멍어리가 됩니까? 문제는 풀으셨을 거면서. 배반이 뭡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게 배반이에요.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A가 일어나면 B가 못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가 돼요? 종속적 관계가 된다고요. 비유하자면 배반한 친구 같다니까요. 동창회에 나를 배반한 친구가 나온대요. 에이씨 나 안 가. 걔 안 온대. 그럼 갈까? 이게 바로 종속인 거 아닙니까? 얘가 오냐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그걸 배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배반은 독립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배반은 뭐예요?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배반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가 말씀하신다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A가 온 B가 못 온다는 뜻인 거죠. 방금 사례까지 얘기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하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건데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수학적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란 말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뭐 확통 와서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님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많은 수학이 이래요. 읽는 걸 그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읽는 걸로. 물론 수학은 다른 이제 일반 뭐 있잖아요. 대수라고 부르는 수학은 이 전부 다 뭐 수학 기호로 돼 있고 이러니까 또 나머지 이제 배경 지식 있고 한데 얘도 뭐 배경 지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성질이 강한 것뿐인데 근데 저는 계속 말하는 건 공식 읽으라고 수학식도 읽어내야 되고 그거 자기 풀이도 읽으라는 거예요. 풀이 안 쓰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도.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를 양변에 걸어서 이렇게 풀죠라는 이런 걸 안 하는 건 뭔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쓴다는 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안 읽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풀이 안 쓰는 사람들을 취급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풀었다는 거야. 맞잖아요.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막 해결하는 거거든요. 사실 수학 문제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넘어가면 안 되죠. 독립과 배반은 다른 거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뭐란 얘기예요? A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하죠. P는 3분의 1이고요. 이건 뭡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많이 까먹었던데? 이것도 말을 계속했으면 안 까먹었을 겁니다. 아마 집합 배우실 때 제가 쓰는 정도로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 100번쯤 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자연스럽게 놀아가서처럼 따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하면서 풀라는 게 그 얘기예요. 교집합은 여집합은 뭐? 아무도 안 하시네. 뭐야? 차집합이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입니다. 아이,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이거 전에 내가 그거 했단 말이야. 그거 뭐 그려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야. 영상 돌린다? 어? 영상 돌릴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니까 B차집합 A가 6분의 1인데 겹치는 게 없다니까? 그럼 누구야? 얘가 6분의 1이란 거잖아. 어이씨, 쟤는 얼마고? PA는 3분의 1이고 맞니? 맞아. 답 얼마야? 그냥 3분의 1인 그 6분의 1이네. 이씨, 알겠습니까? 낚았네. 아닌가? 뭐야 씨, 왜 이런 거야? A와 B 여집합이 배반이래. 씨, 짜증나. 나 계속 틀렸잖아. 이거잖아. 짜증나네. 안 해! 해야지. 아니, A차 집합 B가요. 이거잖아, 그지? 이게 뭐야? A가? 어떤 경우야? 빼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 A가? 뭐니? 그 집합은 다 어디 갔니? B에 들어가면 빼면 0 아닙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A차 집합 B고 A차 집합 B가 확률이 0이라는 건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 안 되겠는데 이 녀석들 맞습니까? 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배 아플라 그래. A에서 B 빼면 얼마니? 6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1이니까 두 개 더 하시면 얼마야? 2분의 1이 답이겠죠. 알겠습니다. 왜? 아니야. 집합이 문제야 또. 정말. 오늘 조건방송 진짜 깔끔하게 배워놨더니 집합이 문제야. 님들아, 질문 하나만 던져보자고. 제비뽑기 한다니까요. 제비뽑기. 복주머니 같은 거예요. 복주머니를 모르겠구나. 그냥 상자로 합시다. 투표함. 상자로 가자. 여기 이제 제비도 안 뽑아봤겠지? 몰라. 뭐 투표한다고 뽑기가 있다고, 그지? 뽑기가 있어. 이거 꽝. 그렇죠?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고. 오케이? 뭐 당첨이 5개, 3개, 뭐 꽝이 2개야, 그지? 5명이 한다고. 오케이? 먼저 하는 게 좋냐, 나중에 하는 게 좋냐? 그 TV 같은 데서 예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를 막 게임으로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뽑잖아요, 사실. 복불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게임을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 무슨 파예요, 당신? 먼저 파야 아니면 나중 파야? 나중에 해? 먼저? 근데 먼저 하는데 나중에 먼저 꽝을 몇 개 골라가면 그럼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복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 있는데 앞에서 막 당첨을 왠지 골라가면 아씨 그러면 또 먼저 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자연스럽죠. 그죠?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수학적으로 뭘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수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아니네요. 에이씨 장난해요. 이거 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복불복과 순서로. 알겠습니까? 아 진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반지성에서 탈출할 수 있다. 공부의 역할은 그런 거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면 흰 공이 몇 개? 7개죠. 흰 공 7개를 잘 그려놓으시고 검은 공 몇 개? 3개가 있는 거죠.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낸대요.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낸다는 거죠.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인 확률을 구하래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무슨 공을 꺼낼 확률? 흰 공을 꺼낼 확률이죠. 그럼 첫 번째 뭘 꺼내야 돼요? 흰 공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몇 분의 몇? 초딩들 하는 거잖아. 빨리 얘기 안 해. 몇 분의 몇? 공 몇 개인지 잘 안 보이면 동그라미 쳐줄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아이씨 공을 꺼낸다고! 2개! 한 개씩! 첫 번째 뭐 꺼내야 돼?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 그거는 저기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알걸요? 한 개씩 2개를 꺼낸다니까요? 오, 이런 경우가 있군요. 그러면은 저기 소설책을 이제 오늘부터 매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을 몇 개 꺼낸다고요? 몇 개씩 꺼낸다고요? 2개 꺼낸다고요. 어떻게 꺼내는 거예요? 2개 이렇게 꺼내요? 네, 그 모르시겠으면 2번 정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니, 여기 확통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그러면 보통 답 잘 안 해요. 다시 읽으세요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 아니야. 내가 진짜 귀찮은 게 아니야. 님들이 어쨌든 간에 스스로 문해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나 불친절과 가끔 싸우는데 막 답 잘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계산해주고 그냥 이렇게 꺼낸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되게 편한데요. 그러면은 해결력이 안 늘어요. 해결력이 느는 법은 간단해요. 본인이 해결해봐야 해결력이 늘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과제를 두고 막 계속하는 건 해결력이 안 늘어요. 뭐만 늘어요? 짜증만 존나 늘지. 그잖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같은 거예요. 뭐 저기 뭐에 매달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계속 점프 뛰어봐 뭐 하겠니? 사다리도 있고 의자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어. 마치 게임하듯이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올리고 안 되겠다. 이거 무너지겠네. 이거 때리고 이거 올리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답 잘 안 할 때가 있고 그냥 되게 다시 하세요. 이럴 때가 공동 있어요. 다시 하면 나와요 하고 다시 읽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본인이 해보면 알 수 있다고 가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 흰 공 꺼내 활용 얼마? 두 번째는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럼 뭐 하시면 돼? 하나 꺼냈다. 그림 안 그리면 또 해설 안 해. 겁나 까다롭지. 님들아. 웬만한 문제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막히는 것만 정확히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10분의 7이니까 하나 꺼내. 너 지우개 쓰잖니? 지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 6개. 됐니? 됐습니까? 좋아요. 얼마입니까? 약분 안 할게요. 90분의 42. 됐습니까? 뭐 답이 약분을 쓰시고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래요. 뭐 하시면 돼요? 처음에 10분의 7이죠. 꺼냈습니다. 흰 공 나왔네요. 그 다시 집어넣죠. 그럼 다시 얼마가 됩니까? 됐습니까? 이거 무슨 추출? 복원 추출이에요. 다시 넣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시면 생각할 수 있어요. 3개의 당첨 제비가 있고요.
그럼 낙첨제비. 낙첨 몰라요? 떨어진 거 알겠습니까? 떨어진 거 몇 개 있다는 뜻이야? 7개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게 3개 있고 7개 있다는 뜻이고요. 주머니가 있대요. A가 임의로 1개를 뽑고요. B가 임의로 1개를 뽑을 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뽑아요? B가 뽑아요. 자, 이제 너는 B야. 아니, 미안해. B라고 불러서 미안한데. B는 태희 형이래. 태희 누나랑 됐고. 나는 B야. 알겠니? A는 알았어. 10분에 한번 뽑힐 거야. A 신경 쓰지 마.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너희들처럼. 자, 어쨌든 간에 나는 B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선 거야. A가 내 앞에 있어. 이 주머니 앞에서. 그치? 이해 됩니까? 자, 이상을 생각하세요. 너는 B야. 뭐가 관심 있니? 오늘 밤에 뭐 먹을지? 이런 거 아니잖아. 너는 B야. 뭐가 관심 있니? A가? 뭐 뽑을까, 씨발. 뭐 이런 생각 들죠? 맞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 해보라. 야, 경우에서는 똑같잖아. 실제 하면 돼, 그냥. 그쵸? A가 뭐 하면 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럼 A가 뽑는 경우와 뭐가 돼요? A가 안 뽑는 경우로 나눠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A가 뽑는 경우 얼마? 10분의 3. 그럼 B는 뭐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죠. 맞습니까? 그럼 B가 뽑을 확률 얼마가 돼요? 9분의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A고 이게 B야. 이게 A가 이걸 뽑았을 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뭐야? A가 뭐 하는 거야? A가 못 뽑네요. 얼마? 10분의 7. 됐습니까? 자, 몇 개야? 됐어, 씨. 자, 그러면 B가 뽑은 거 몇 개야? 몇 분의 몇? 9분의 3이죠. 제발 부탁이니 헷갈리지 말고 좀 그려. 이래야 상황이 보이고 이래야 니들이 나중에 안 하고도 알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아니죠. A가 뽑거나 아니면 못 뽑거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얼마야? 90분의 맞습니까? 90분의 얼마? 두 개를 뭐 하시면 돼? 더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요? 90분의 27이겠네요. 됐습니까? 3으로 약분하시면 얼마입니까? 1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A가 먼저 뽑나 B가 먼저 뽑나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님들이 아까 했던 말 A가 먼저 뽑으면 내가 쫄리던데요 랑 A가 안 뽑았더니 내가 유리해졌네요를 둘 다 고려하시면 상황은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뭐예요? 복불복 하려고 게임하는 거 보시면 쯧쯧쯧쯧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팔짱 딱 끼고 뭐야? 정말 수학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거 이런 개재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지 말지. 같이 웃어줘. 잘 노는구나. 딴 거 하러 가야지. 알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니? B 입장이 돼봐. B 입장이 되면 A가 뭐가 뽑힐지가 나눠져 자연스럽게. 알겠어요? 주머니 A에 야, 님들아 내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하고 있니? 종속 풀고 있거든? 그쵸? 뭐 하시면 돼? 그냥 풀면 돼요. 종속을 어떻게 푼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상식에 의거하여 푼다. 알겠습니까? 자, 주머니에 있는 붉은 거. 야,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조금 더 어려운 거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시면 돼? 주머니 그리시고 우리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돼. 붉은 몇 개? 자, 레드 5개요. 전 선생님 한글을 좋아합니다. 이거 5개 쓰면 개빡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붉은 공이 몇 개? 5개. 흰 공이 몇 개? 3개. 자, 주머니 배에는 붉은 공이 몇 개? 4개. 흰 공이 몇 개? 5, 6 됐어. 보기 좋게 됐습니까?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임의로는 근데 임의로란 말 자체가 많이 뭐 국어 언어 생활을 할 때 나오는데 구어는 아니잖아요. 구어는 잘 안 하죠. 임의대로 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럼 구어로 바꾸면 뭘까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임의 X에 대하여 뭐 이러면 그냥 뭐라고 바꿔요? 구어로 바꿔봐요. 님들이 이거 다 문해력이에요. 구어 능력이야. 임의대로 하세요. 임의로 한 게 뭐야? 아무거나라고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한 개 뭐 이런 거야. 아무거나란 말은 또 뭐야? 수학적으로 모든 거에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미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 그냥 보진 보내지 말고 구연동화 내가 너희들에게 구연동화 하듯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다 걸려 나와. 희비대로 님 뜻대로 아무거나 뭐 이런 거야. 임의침 아씨 아사. 자, 옛날엔 님을 임이라고 썼죠. 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주머니 B에서 두 개의 공을 때 세 개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몇 개를 꺼낸다? 한 개를 꺼내죠.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낼 확률은 얼마? 8분의 5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내고 맞죠? 여기서는 몇 개를 꺼내야 돼요? 두 개를 꺼내시죠. 그렇죠? 님들이 계속 읽으시면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붉은 공 몇 개 꺼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푸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중에서 붉은 공을 몇 개 꺼내요? 두 개를 꺼내는데 세 개 모두 붉은 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두 개, 붉은 공 두 개 꺼낼 확률은 얼마? 복습 어떻게 했는지 묻는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 붉은 공 두 개 꺼낼 확률을 말하면 된다니까. 얼마? 10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데. 맞죠? 4개 중에 몇 개 꺼낼 확률? 2개 꺼낼 확률이다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괜찮나요? 거봐, 지난 시간에 너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예요. 수학은.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럼 뭐야? 계산이 또 귀찮은데. 근데 이게 2팩이거든요. 위에도 얼마가 돼요? 여기도 2팩이죠? 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되죠. 9, 3, 귀찮다. 그만할래. 네가 하시고. 다시. 주머니 A, 이게 좀 괴롭습니다. 이거를 두 번 하거나 이러면 진짜 더 괴로운 문제가 되고요. 사실 확률 문제 좀 어려운 거 이걸 두 번도 시켜요. 자, 무슨 말이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 진짜 해보란 말이야. 두 개 있다고. 여기서 내가 뭘 하나 꺼내. 그래서 B 주머니에 넣어. 오케이? 뭔가 들어갔잖아. 여기서 또 한 개를 꺼낼 때 이 공이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 옛 수능 문제들이나 어떻게 나와요? 여기 두 개를 꺼내요. 씨바. 뭘 꺼낼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들죠? 넣어요. 다시 여기서 두 개를 꺼내요. 넣어요. 여기서 두 개를 꺼낼 때 둘 다 흰 공일 확률은 이런 걸 구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개 아픈데. 근데 이 문제도 나중에 언젠가 보시면 같이 보면 좋겠는데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 두 개를 꺼낼 때 둘 다 빨간 공일 확률이 나오려면 뭐 짝수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여기서 특정한 걸 꺼낼 때만 성립이 되게끔 만들어져요. 안 그러면 분기가 너무 많아. 여기서 빨 뭐 흰 꺼낼 때 여기서 다시 흰 꺼내고 흰 빨 꺼내고 빨 야 넘어가서 또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구하려는 확률에 집중해라라고 제가 해설하는데 내가 구하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건 평소에도 잘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던졌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려는 게 뭐지? 여기네. 거기에 집중해서 푸는데 실제로 문제를 현장에서 만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강의 내용 중에 일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한다고 여기서 지금 하나 꺼내 넣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딱 꺼낼 때 무슨 생각이 드니? 뭐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식으로, 그쵸?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빨간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쵸? 내가 빨간 게 나왔어. 그럼 뭐가 돼? 이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림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됐습니까? 내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5였죠. 됐습니까? 자, 10분의 5에서 내가 지금 빨간 공을 넣었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뭐야? 주머니 비에서 인멸 하나 꺼낼 때 이 공이 빨간색 뽑을 확률 얼마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구나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얼마야? 11분의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행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실제 상황이 돼버리면요. 진짜 줄 서봐. 저 새끼 못 뽑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잖아. 영화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살인이 나죠. 저 새끼 못 뽑지? 당첨 뽑았네? 칼로 폭!
그럼 호러가 되는 거고, 그잖아. 뭐 밀어 그러면 이제 스릴러가 되는 거고, 그잖아. 특히 뭐 뽑지 했는데 사랑의 바 아니 미안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흰공을 뽑아 얼마예요? 10분의 왜 10분의 5야? 8분의 5잖아. 아, 다 좀 제발. 다 니들 책임 아니야. 야, 뭐야? 8분의 얼마야? 8분의 3이죠? 제가 숫자를 잘 못 세요. 알겠습니까? 8분의 3이죠. 흰공을 뽑으셨으면 옆에다 뭐 하면 돼? 그래 놓으셔야 돼요. 그래 안 헷갈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뽑는 경우? 빨간 거 뽑는 경우죠? 맞습니까? 자, 주기는 동시에 일어납니까? 아니죠. 더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팁 뭐냐면요. 제발 부탁인데 통분하고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분하실 필요 없다. 오케이? 88분의 25 더하기 88분의 12니까 최종 88분의 얼마야? 37입니다. 됐습니까? 자, 님들 뭐가 느껴집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종속이죠. 왜요? 여기서 뭘 뽑냐에 따라서 뒤에 확률이 뭐예요? 바뀌었죠? 종속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 맞잖아요. 종속을 어떻게 구하니? 그냥요. 알겠습니까? 아씨, 오늘 내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할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아니야, 진짜. 아니야,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공 3개랑 아유 또 주머니는 네모나치. 뭔 소리야? 흰공 3개와 그다음에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조사한 후 되돌려 넣습니다. 꺼내서 보고 되돌려 다시 넣는다는 거죠. 이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는데요. 이 순간도 느낌이 오죠. 흰 거 꺼내나 까만 거 꺼내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자, 주머니에 6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이때 2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 확률을 구하라. 아주 복합 문제거든요. 찬찬히 해결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서 보통 마주치는 문제들, 보통이라 하면 기본 문제 뺀 거예요. 기본 문제를 빼고 이 정도 수준을 마주치시게 될 거고, 이런 문제를 누가 빨리 풀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자, 주머니에서 이미 그러니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봅시다. 어쨌든 다 같이 읽고 문제는 대충 아셨죠? 포인트를 같이 읽으시면서 봤으면은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몇 개를 봤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사하고 되돌리는 건 좋은데 공을 하나 더 갖고 오니까 당연히 흰 공인지 검은 공인지에 대한 분기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만드는 다음에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낸대요. 그렇죠? 그럼 뭐야? 혹시 어쩌고저쩌고라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을 보여야 돼요. 그럼 2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1개라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된다니까. 뭐예요? 1개이거나 2개이거나 네. 맞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빵개가 떠올라야 되고 빵개인 상황을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빠르겠네요. 이게 됩니까?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걸 줄여서 사건이 떠오르면 되겠네요. 여집합이나 6건 똑같은 거니까 6건이 떠오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풀어가는 거고, 봤는데 포인트가 짚어지지 않으면 그냥 제 기준 모르는 거예요. 뭐 잘 생각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의력 싸움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냐면, 사실 가만 보면 공부는 지식 싸움도 있는데 태세가 절반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잖아요. 좋은 수업. 아니야, 알았어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뭐 맨날 고민인데 사는 게 다 어쨌든 고민이 많습니다. 제 기준 좋은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비슷하니까 내 그 지식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의 태세예요. 태세.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림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가 태세거든요. 내가 손을 많이 써서 푸냐 그렇지 않냐가 다 태도예요. 태도의 문제가 많이 결정을 해요. 손 많이 쓰시라 이건데, 왜냐면 상황 같은 게 직설적으로 딱 보여야 되거든요. 자, 내가 여기서 흰공을 꺼냈습니다. 흰공을 꺼냈다고 한다면 일단 흰공을 그냥 꺼내나요? 내가 여기서 딱 흰공을 꺼낼 때 멈칫 몇 분의 몇 떠오르겠네요. 됐습니까?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5분의 2가 될 거고요. 흰공을 하나 꺼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돌려놓고 뭐예요?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어야 되죠. 같은 색을 넣어야 되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돼요? 6개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이때, 그쵸? 뭐예요?
이때 앞이 총경우네요. 됐습니까? 6개에서 2개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공이니까 난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1개 또는 2개가 흰공이니까 뭘 꺼내면 돼요? 그냥 검은색 공만 꺼내시면 되겠네요. 흰공을 1개 꺼낼 확률, 그죠? 검은색 공을 몇 개 꺼낼 확률이니까 2개 꺼낼 확률을 고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1에서 빼겠죠. 맞습니까? 6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그쵸? 검은 거 2개 중에 2개를 꺼낼 확률을 보시면 되겠네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얘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똑같죠, 그죠? 검은 공이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1 마이너스 뭐야? 6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검은 공 몇 개? 2개 꺼낼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을 텐데 이걸 통분하시는 건 님들아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약분하시는 거 계산하신 다음에 최종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총경우가 같거든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종속인 경우죠. 앞에서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조건부 확률의 경우죠.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푸시면 돼요. 제가 썼지만 수용도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게 수용도라면 수용도인데 이건 수용도가 2개 나누는 게 어떻게 수용도? 수용도는 자고로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 뿌리처럼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상황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 적어도가 나오면 시그널이긴 하다. 근데 시그널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집는 게 아니라 적어도 1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는 그 내용을 펼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상자 A에는 흰공이 2개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흰공이 3개. 아유, 또 그리셔야겠네요. 상자 A에는 흰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흰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다.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고 택한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나온 공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였을 때 택한 상자가 예수 확률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긴 했는데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왜요? 나온 공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였을 때였네요. 총경우가 제한돼 버렸네요. 됐습니까? 그럴 때 택한 상자가 이 확률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 중에서 택한 상자가 이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때 앞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온 공 이거였을 때 구하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조건부 확률입니다. 님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2가지 선택지가 떠올라야 돼요. 2x2냐 A 플러스 B분의 A냐인데, 자, 이 경우에 2x2 표로 나누실 수 있을까요? A에서 B에서 어쩌고 저쩌고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자연스럽게 A 플러스 B분의 A를 떠올리시고 여기에 맞춰 푸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풀어가냐? 간단합니다. 나온 공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다 구하시면 돼요. 그 총경우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 확률을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여기서 꺼낼 수도 있네요. 맞습니까? 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여기서 꺼낼 수 있네요. 다시 말하자면 뭐야? 상자 A, B 중에서 1개를 택하고 뭐 하시면 돼? 어느 거 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내가 일부러 그냥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원래 이제 실수로 몰아넣은 다음에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실제로 뭐야? A와 B 중에 뭐 고르지? 얼마예요 이게? 2분의 1이 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뭐야? 내가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쓰시고요. 왜죠? A를 먼저 선택해야 되니까요. 상자 선택입니다, 이게.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 얼마야? 아, 어떡해.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뽑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플러스. 얘는 또 얼마야?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왜요? 상자 뽑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얼마야? 얘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얼마예요?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게임이 끝났네요. 됐어요?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한 번 더 쓰시면 끝나겠네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 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A 플러스 B분의 A란 바로 이런 거예요. 얘가 나오는 전체 경우의 확률 분의 그 확률이에요. 뭔지 이해돼요? 자,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어차피 약분이라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A, B 안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는 확률이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답도 달라지니까 어쨌든 2분의 1을 빼먹으시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6C 얼마냐? 15분의 8 더하기 10분의 6분의 15분의 8이에요. 이거 한번 더 쓰시면 된다고요. 뭘 계산하고 하실 게 없어요. 그쵸? 얼마나 간단해.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그거. 알겠어요? 괜찮죠?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뭐 똑같은 유형입니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가 이 상황을 인지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텀블러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두 대의 기계에 A, B가 각각 전체의 생산량의 40%, 60%를 만든대요. 알겠어요? 자,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자료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전체에 지금 뭐야? A가 몇 프로? 40%를 만들고요. 40%는 얼마라고 써도 돼요? 0.4라고 쓰셔도 되겠죠. 계산 0.4니까. B가 몇 프로를 만들어요? 60%를 만듭니다. 됐습니까? 이 기계에서 생산된 각 기계에 생산된 제품의 5%가 불량품이에요. 됐습니까? 님들아, A에서 생산된 몇 프로가 불량품이야? 5%가 불량품이죠. 이 중에 5%가 불량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중에 몇 프로가 불량품인 거예요? 3%가 불량품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만 그리실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나는 뭐 한 거예요? 식을 잘, 식도 아니지 않냐? 그냥 글을 잘 정리한 거죠. 이 능력을 얕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능력을 님들이 뭐야? 그냥 보고 푸니까 당연히 님들은 못 풀고 가르치는 사람 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고 이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확통은 자료를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딱 뭐 얘가 불량입니다. 그러면 대충 비중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은근히 또 뭐예요? 40은 또 반 안 갈랐어요. 조금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제품 중에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일 때 이 제품이 A에서 만들어졌대요. 뭐야? 그 중에서 A에서 만들어졌을 것. 됐습니까? 이렇게 읽히셔야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 뭐야? 조건부 확률 발견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란 냄새가 났으니 님들은 게임이 끝났네요. 뭐 하시면 돼요? 불량품일 확률만 구하시면 끝나겠죠. 됐어요? 불량품일 확률 얼마입니까? A에서 나오거나 B에서 나오거나인데 그게 A였을 확률이네요. 끝. 됐습니까? 쉽죠. 왜 그냥 구한 거 갖다 쓰시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A 플러스 B분의 A란 바로 이런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년 수능이네요. 어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은 36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과 여학생 70명이고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률 확률은 5분의 2인데 그래서 여학생 수는 생각해보면 어려운데요. 쓱 보시면서 뭐야? 이 학교에 뭐 묘사한 거죠. 이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부터 문제를 한 게 아니야.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캐치하고 이 문제를 시작을 해야지. 그냥 보이는 대로 쓰고 보이는 대로 막 풀고 하면은 당연히 길을 잃는 거예요. 그렇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부터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쭉 읽어보니까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뭐야? 조건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뭐야?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잖아요. 그 중에서잖아요.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이 떴으니까 님들 머릿속으로 스쳐가야 되는 건 뭐야? 2x2 할래? A 플러스 B분의 A 할래인데 둘 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요? 체험학습 A, B? 남 A, 남 여. 2x2를 그릴 수 있네. 알겠습니까? 2x2 하실래요? A, B 분량. 근데 왜 헷갈려?
A가 40% B가 60%. 그럼 어떻게 쓰지? 헷갈리죠. 쓸 수 있어요. A, B, 분량, 아니 분량 아닌 거 분량. 그럼 여기서 다시 계산해야 돼. 0.4에다가 분량 아닌 거 0.95. 0.4에다가 분량 0.05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자연스럽잖아 이게. 맞잖아. 왜냐면 내가 그 두 풀이가 뭐라고 해서 결국은 사실 같은 거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어떤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괜찮죠. 그렇죠. 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2x2네 자료를 정리해야지 뭐라고? 자, 2x2는 이렇게 씁니다. A, B, C. 아, 그 얘기를 하네. 바이. 멋있게 얘기해놓고지. 2x2 행렬. 2 곱하기 2. 촌스럽잖아. 2 곱하기 2. 그럼 뭐냐, 씨. 2x2. 요새는 투모로우 곱하기 2겠기 때문에 다 아나? 씨발, 그러면 뭐야. 아이씨. 내가 옛날 사람이잖아. 짜증나네. 옛날엔 2x2 그럼 뭐야? 이랬단 말이야, 애들이. X가 그때 아니야, 됐어. 또 이씨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건 바이고 이건 바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내가 또 무시했구나. 미안하다. 자, 2x2 표를 그리실 때 뭐 하시냐면 사실 실제는 2x2인데요. 뭘 하시는 게 여기 설정을 하셔야 돼요. A, B고요. 뭐예요? 먼저 남녀. 이렇게 그렇죠? 사실 횡과 종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A 중에서 남학생이 90명, 여학생이 70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걔를 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드린 문제에서 옆에 제가 합을 다 써놨잖아요. 그 합을 쓰셔야 돼요. 여기 160이야. 됐니? 그럼 총 몇 명이라니? 총 몇 명이래? 몇 명이 여기? 200이야. 됐니? 이해하시겠어요? 걔만 쓰시면 돼. 걔. 아, 걔는 이 걔야. 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2x2 집은 뭐더라? 요 바깥 부분 일단 채우시고 시작하셔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200이고요. 그 다음에 구하려는 게 뭡니까? 이 학교 여학생 수죠? 여기 여학생 수 몇 명이야? X명이네요. 자,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님들아, 200이고 X잖아. 됐습니까? B를 선택했을 때 남학생 확률 얼마야? 5분의 1 했죠. 자, B를 선택했을 때 이거네요. B를 선택했을 때 남학생 확률이에요. 됐습니까? 자, 200분의 얼마? 이 계잖아, 총계. 그쵸? 뭐야? 200 마이너스 X가 5분의 2다 풀면 계산은 일일이. 개 쉬워라.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별거 아니야. 개념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야. 뭔지 알겠어요? 야, 어디에서 해주는 줄 아니? 제가 이렇게 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따라한 거 아니고 진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누구는 못 따라하고 누구는 못 따라하는데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중복조합에 화살표 맞는 건 누가 설명한 걸 보고 차용한 거고요. 저렇게 해서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부정 다 합쳐서 K는 제가 만든 거고. 몰라 몇 개 따라 원순위 이거 따라 이거 회전 있잖아요. 그거는 한석원 씨 따라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만. 난 그 강의 듣고 박수를 쳤잖아. 아씨 정석 설명 구리네 이러면서. 그럼 편하잖아요. 공부한다니까요.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이건 이 설명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어느 학교 전체 학생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하였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이 20분의 1이 지각했고 걸어서 등교한 학생이 15분의 1이 지각했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함에 지각했을 때 이 학생이 버스로 등교했을 겁니다. 여기 계속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고 있냐면 얘가 조건부 확률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60, 70% 알아차렸으면 푸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뭘로 가시고 싶어요? A 플러스 B분의 A가 2x2 중에? A 플러스 B분의 A요? 저는 2x2를 풀겠습니다. A 플러스 B분의 A도 돼요? 돼요.
그리고 제가 써놨어요. 제 책엔 다 제가 뭐 해설을 제 스스로 달아놨잖아요. 코멘트도 있고. 뭐야? 2x2도 가능, A 플러스 B분의 A도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자. 왜냐? 버스 뭐가 돼요? 걸어서. 뭐가 돼요? 지각 안 하면 이게 되잖아요. 두 속성을 갈라지니까 그냥 이게 확률이 주어지든 개수가 지어지든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속성으로 갈라지기가 어려워 보이면 이런 거야. 두 속성으로 갈라지기가 어려워 보여. A에 뭐가 있고 B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좀 두 속성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A 안에 흰 공과 문 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교차가 안 된다고 느낌이 들면 A 플러스 B분의 A고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쓱 쓰시는 거죠. 자, 60%는 뻑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걔 쓰셔야 돼요. 님들이 할 일은 이 얘기야. 사실은 뭐야? 얘가 버스구나. 됐죠? 40%가 뭐야? 걸어서 가는구나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야?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했대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버스로 등교한 학생 중에 뭐야? 20분의 1이 지각했으니까. 참고로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돼요? 0.6 곱하기 20분의 19가 되겠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아니, 쓰실 필요는 없어. 일단은.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했대요. 걸어서 등교한 학생이 전체가 얘잖아요. 그 중에서 15분의 1이 지각한 거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15분의 1이 지각했대요. 지각했을 때, 그때 버스로 등교했어요. 지각했을 때 버스로 등교해. A 플러스 B분의 A네요. 그죠? 아까 A 플러스 B분의 A로 푸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왜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뭔지는 선언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뭐야? 떠오르는 바대로 할 거예요. 그때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간단해요. 두 속성을 분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분의 A도 두 속성을 분리할 수 있는데 근데 분수 형태네? 그러면 야 얘네들 지각하는 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지각분에 뭐하면 돼? 버스가 N가? 버스를 올려서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실제로 풀 때 이렇게 쓰셔야 될 텐데. 알겠습니까? 뭐든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2x2 채우시려면 여기 채우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 됐습니까? 제가 조금 빡친 문제입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좀 빡친 문제라서 원래 개념부터 없었는데 넣어버렸습니다. 건망증이 심해 수용 있는 평균 5번의 항볼레의 비율로 방문 장소에 우선을 두고 온다. 제가 건망증이라고 5번에 한 번이? 나는 10번 중에 10번 놓고 오면 내가 없는 건가? 기억이란 9번. 기억이라는 게 없는 건가? 진짜 얼마 전에도 놓고 왔어. 카페에 우선 놓고 가고 카페 존나 달려간 다음 우선까지 왔습니다. 안 갖고 다녀 진짜. 자, 건망. 수영이 경력 전에 A에서 이 문제는 처음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자, A에 갔다가 B 갔다가 C를 갔다가 집에 왔더니 이때 우산을 알았대. 됐습니까? 그럼 우산을 어디서 잃어먹을 수 있니?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C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이때 우산이 집에 와서 우산을 두고 왔을 때 그때 C에서 이렇게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산을 두고 왔다고요. 우산을 두고 올래 안 두고 올래가 아니라 우산을 놓고 왔는데 근데 그게 C였을 확률이잖아. 그 조건부 확률이잖아. 야 이게 2x2 같아? 안 되네. 그럼 뭐야? A에서 두고 왔을 확률 더하기 B에서 두고 왔을 확률 더하기 C에서 두고 왔을 확률에다가 C를 넣은 거죠. 내가 왜 빡쳐? A 플러스 B분의 A가 아닌데요? 씨발. 그럼 A, B, C 3개라서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고? 질문을 받아봤어요. A 플러스 B분의 C분의 C면 아니냐? 괜찮아요. 저는 돈 받고 일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자, 이거 2개 올라갈 수 있어요. B 또는 C에서 잊어버리다. 이것도 가능해요. 내 말은 총 경우분에 여기서 해당 경우가 됐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A에서 놓고 왔을 확률은 얼마예요?
몇 번분에 몇 번을 한다고 5분의 1을 놓고 한다는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A의 녹화 확률 얼마야? 여기서 녹화 할 확률은 5분의 1인 거야. B에서 녹화 할 확률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A에서 뭐 했어야 돼요? 안 놓고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5분의 1의 확률로 걸려 빠졌네? 아니지롱. 여기서 놓고 통과했지롱.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A는 통과하시고, 그쵸? B에서 놓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니마, 봐봐.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이 얼마야?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죠. 그럼 A에서 놓고 올 확률은 5분의 1 맞죠? 근데 A에서 안 놓았으면 B에서 왔겠네 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B에서 우산을 두고 왔다는 건 A에서 뭐 했다는 거야? 안 두고 왔다는 거예요. 말은 안 왔지만 안 두고 왔다는 거예요. A에서는 안 두고 오고, 이거 A에서 두고 왔다는 거고, A에서 안 두고 오고 B에서 두고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C에서 잊어먹었다는 건 뭐야? A도 통과하고 B도 통과했는데 C에서 놓고 왔네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뭐예요? 얘를 갖다 올려 쓰시면 되겠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까다로운 겁니다. 왜? 이 상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죠. A에서 안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본인이 직접 따라가야 돼. 여기서 두고 와. 그러면 여기서 두고 와, 여기서 안 두고 와. 이게 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뭐야? 확통은 케이스를 많이 접하셔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경우의 수 1학년 경우의 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 많이 풀면 여기는 약간 어느 정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막 문제 많이 풀어라가 아니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이 상황 저 상황을 많이 대응해 봐야 뭘 빼먹었구나. 뭘 내가 지금 뭐 중복해서 계산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는 요막 한 줌밖에 안 돼, 사실은. 원리가 한 줌밖에 안 돼요. 확통은 무슨 개념 노트 쓰잖아. 문제 없이 쓰면은 뭐 진짜 농담은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에 통계 써드릴 때 진짜 니들도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대단한 하나 끝내드려요. 진짜요. 여기서 여기까지 빽빽히 안 써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게 대단한 전부입니다. 그거 진짜 애들이 숙제로 안 보고 써요. 잘하는 애가 아니라요. 그냥 좀 열심히 하는 애가 안 보고 써요. 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내용은 한 줌밖에 안 돼요. 통계는 얘보다 더 적어요. 내용이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한 줌을 자기가 백지에서 써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만점이 못 나온 이유는 실제로 케이스들은 그거를 적용할 때 좀 뭔가 이런 것처럼 빼먹는 문제, 내가 뭘 빠뜨렸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확통은 어려워요. 물론 통계는 좀 쉽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은 어려워요. 이건 생각하기 어렵잖아. 알겠습니까? 조건 확률 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약간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해야 돼요. 공부량? 문제 풀이량이 받쳐줘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요. 아이고야, 님들이 해결해 봅시다. 어려우니까. 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봐봐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에서 택하면 그건 조건 확률이야? 아니죠. 무엇이 일어난 거에서 택해야 되죠. 총경호 바뀌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123호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 이 질문들 중에 일부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이 질문들 중에 일부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3학년 학생일 때 이 중에서 얘를 구하라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인데요. 어떤 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첫째 줄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의 확률은 14분의 5이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왜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라고 했죠. 그 사람, 여기도 한 명이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다라는 건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아니면서가 들어갈 때 아니, 모모가 벌어졌을 때가 들어가야 되지. 얘는 뭐야? 교집합이에요. 이건 합집합이라고요.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1, 2학년 학생이면서 3일 이상 쓴다 이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내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의 신호고 어떤 게 아니고 이거를 구분을 결국 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길어지면 못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마지막은 독립판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요 얘는요 66페이지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죠?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수리적으로 해결하셔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수학의 이치대로 해결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직관적으로 해결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자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는 1하고 3하고 5가 되겠네요. 그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그래? B라 그래.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해. 맞습니까? 다음 중에 독립인 사건을 고르래. 얘와 얘가 독립인가? 독립이 뭐지?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올 수 없나? 그죠? 아니 독립이 아니지 맞아. 얘가 나오는 것과 얘가 나오는 것이 얘가 나오면 얘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이런 게 독립이잖아요. 그죠? 전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사건이 어느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 종속, 안 미치면 독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직관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홀수가 나오면 무슨 3이 안 나와?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얘와 얘는 독립이야? 뭐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2 또는 5가 안 나와?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얘랑 독립이야? 뭐 1, 3, 5가 나오면 2, 5가 안 나와? 나와?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자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한테 밑밥을 깔고 야 이해 안 되지 하신 것 같은데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이거 답이 얘랑 독립이고 얘랑 독립인데요.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얘랑은 왜 독립이죠? 홀수랑 2호가 나오는 조건은 왜 독립이죠? 독립이 뭐길래? 이렇게 된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독립 판정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건요.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판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정해야 돼요? 독립이다. 뭐라고? 말해줘 빨리. 독립이면 뭐라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두 개의 무슨 보다? 단순 곱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이거 풉시다.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얼마야? 통분하지 마세요. 이것도 바로 계산해 봅시다.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됐죠?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자, 이건 뭐야? 홀수면서 3 이하의 눈이 나온다죠. 뭔지 알겠어요? 홀수, 이게 홀수고 이게 3 이하잖아. 홀수이면서 3 이하가 나올 확률은요? 자, 뭐야? 홀수이면서 3 이하가 나오는 건 얼마야? 홀수이면 3 이하 누구야? 얘랑 얘인가? 맞나요? 얼마예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총경우분의 배당경우죠. 총경우죠. 홀수이면서 3 이하는 얼마랑 얼마? 1하고 3이죠. 맞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계산해요. 6분의 2와 두 개 얼마야? 2분의 1이고 2분의 1인데 3분의 1이네. 같아요 안 같아요? 곱한 게 안 같네요. 그럼 독립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대로 푸셔야 돼요. 그대로 그냥 정의대로 푸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것도 해봅시다. 요거 같이 요거 해보고. 자, A 뭐야? 3 홀수의 눈. 맞죠? 그럼 독립이 I 독립인지는 어떻게 알아? 이거에 넣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 이거 뭐야? 홀수이 나오는 거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뭐야? 2 또는 5가 나오는 거 얼마야? 3. 그죠? 됐습니까? 이건 뭐야? 2 또는 5이면서 홀수다. 그럼 몇 개? 한 개죠, 한 개. 그쵸? 총 경우는 맞습니까? 맞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직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하라고? 그냥 넣어서 생각해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P 비교 집합식 뭐예요? 2 또는 5이면서 3이 하다. 얼마야? 그쵸? P 얼마입니까? 홀수가 누이 나온다. 2분의 1. PB. 얼마야? 3이야? 2분의 1. 그쵸? 제 얼마야? 6분의 2 됐죠? 똑같죠. 독립이죠. 맞습니까? 쉽죠? 늘 감안하셔야 돼요. 특히 G. 가설고 독립한정 존나 어려워. 씨. 오늘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겁나 많아. 겁나 이만큼을 던져놓고 자 독립한정 해봐라. 겁나 계산하고 있으면 겨우 한 문제 풀어. 4분, 5분 걸려갖고 겨우 한 문제 풀어요. 걔도 나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 어려운 독립한정은 계산이 복잡할 뿐이다. 여기 헷갈리거나 알겠습니까? 그냥 넣으셔라.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이걸 판정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는 남학생이 120명, 여학생이 80명이고 이정 힙합 동아리 소속 남학생은 15명, 여학생이 K명이다. 와, 힙합이 대세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힙합 동아리 소속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A라고 여학생을 택하는 B라고 하자. 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죠. 그럼 뭐야? 그냥 무조건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독립 연산에서 봤지만 독립이다 그러면 이 한 줄 쓰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게 뭐야? 이게 A가 뭐야? 임의로 한 명을 택하니까 그냥 이건 조건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전체 중에서 힙합 동아리 소속 학생을 택하는 사건이래. 힙합 동아리 몇 명이니? 맞죠? 이해됩니까? 이거 좌변부터 할 걸. 이건 뭐야, 좌변은? 좌변부터 할 걸. 그러니까 이거 한 거 우변부터. 이걸 할게요. 이건 뭐야? PB는 여학생이네요. 맞죠? 그럼 전체 여학생은 몇 명이니? 전체 여학생 80명이에요. 그쵸? 자, 이건 뭡니까? 힙합 동아리이면서 여학생인 거죠. 힙합 동아리와 여학생인 거죠. 그쵸? 힙합 동아리면서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 끝이에요. 요거 보시면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해석하면 되죠. 이게 뭐야? 힙합 동아리이면서 여학생. 힙합 동아리, 여학생. 총경우, 해당 경우. 총경우,